자,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. 여기서 간담회가 열렸는데 간담회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자라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발언이 갖는 의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? 일단 이제 그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를 하시면서 이 정책 목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. 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목표를 제시한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근데 지금 거의 그 대선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에 달하는 네. 그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한 건데요. 우리나라가 그 투자를 국민들이 하실 때 부동산 투자 중심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가계 자산 구성을 보면 그 부동산 자산이 뭐 70%를 넘고 있고요. 금융 자산 그 중에서도 뭐 주식 투자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일본, 영국 뭐 이런 사례를 보면 뭐 20%대거나 뭐 30%대, 뭐 46% 영국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훨씬 낮고 금융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진국형으로 만들어 가겠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배당도 받고 그 배당으로 뭐 생활비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겠다.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뿐 아니라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도 좀 비중 있게 언급이 됐습니다.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제도 도입이 그 방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제도 도입이 실제로 뭐 투자 심리라든가 시장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?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그 대통령의 인식은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만연해 있다. 네. 그래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를 한 게 이 불공정 거래를 엄벌에 처하겠다.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뭐 패가망신을 네. 하겠다 뭐 이런 네.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강력한 엄벌 의지를 표하셨는데요. 이렇게 이제 엄벌에 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뭐 중한 그 범죄나 그런 불공정 거래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당장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네. 엄벌에 처하겠다. 이런 제도인데요.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빨리 적발하고 뭐 제재를 심의해서 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을 하셨습니다. 네. 자,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역질문을 하며 구체적인 핵심을 짚어내기도 했는데요.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편하게 하세요. 형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.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? 계좌 동결하자? 아니,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?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? 예.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을 금지시킬 권한을 달라. 네, 이제 실제로. 의심되는 계좌에. 예, 이제. 우리가 이게 뭐 정책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. 어떤 방법이든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니까요. 자유롭게 말씀하시고. 네, 간담회 영상 일부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. 간담회에서 직원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서 권한을 확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네.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송구 질문을 하면서 어떤 게 네.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불공정 거래 막기 위한 근본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을 때 그때 그것을 적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의심 거래들이 있고요.
근데 그 의심 거래를 처음에 이제 그 디텍트하는 데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한 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먼저 발견하면 거기서 그 좀 조사를 해서 그게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갑니다. 네. 금융감독원에서 그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그 금융위에 그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자조단으로 이렇게 가서 이 3단계에 걸쳐서 이 그 조사와 그다음에 제재가 쭉 심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상당히 깁니다. 그 네. 시간이. 그리고 이막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그 비효율성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까 그 토론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그 조사단 그 차원에서 어떤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, 뭐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, 지금 현재는 이 조사 기능이 많이 이렇게 그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, 그것을 좀 그 신속하게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뭐 통합하거나 그 절차를 좀 더 그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최근 국회도 새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좀 발맞추는 모양새입니다.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? 그 상법 개정에 이제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그 이사의 그 충실 의무의 대상에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도 포함을 시키자.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상법의 그 조항에서 그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했을 때 회사의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어서 네. 그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상법에 도입하자라는 그런 이제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. 그것을 뭐 조금 달리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그 문제를 뭐 풀어가자.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상법은 모든 이제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네. 자본시장법은 그 뭐 상장 회사라든가 그 적용 대상이 이제 훨씬 그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, 어쨌든 저희가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더 넓혀서 그 적용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불공정 거래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주주들의 그 보호를 못 받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막을 수 있고요. 이런 그 주주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고, 그거 말고도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이제 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집중 투표제 이것을 이제 확대한다든지, 뭐 아니면 그 감사위원을 뽑을 때 그 좀 분리 선출을 하도록 그 확대한다든지,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, 이것들은 뭐 저희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지배 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그 주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면 새 정부의 정책 핵심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최근 기업들이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뭐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 마련되는 대책이 있을까요? 그거는 이제 자꾸 그 지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복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모회사, 자회사 뭐 이런 계열사들이 동시에 그 상장되는 그런 중복 상장이 그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,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복 상장이 굉장히 많고, 또 특히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자회사를 또 상장을 하면 이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그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여러 번 있었고요. 그래서 요런 그 물적 분할로 그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주들한테 뭐 신주를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, 그리고 그 공시를 또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, 뭐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. 네.
또 이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제 예고가 됐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관련 법을 그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. 네. 그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, 그러니까 이제 배당 성향이 뭐 35%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당을 받은 그 주주한테 이제 배당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까? 그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다 합산해서 이 종합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.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분리 과세를 하고 뭐 세율도 낮춰준다. 뭐 이제 이런 그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. 이 기본 정신을 보자면 그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소득인데 주식 투자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투자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예금이나 뭐 채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고 그 예금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 소득인데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증권의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 하나는 많이 위험하고 하나는 거의 위험이 없는. 근데 이렇게 위험의 그 정도가 다른 투자에 대해서 똑같은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많이 있어 왔고요. 네. 그런 문제 의식을 반영해서 그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짚어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이 시장의 신뢰가 좀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신뢰 회복을 위한 감시체계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? 그 감시 지금 현재 이제 금융 그 감독 체계를 뭐 개편한다. 뭐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그 신속하게 적발하고 그것을 그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논의에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소와 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여기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좀 더 신속한 그 조사와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개선하는 뭐 그런 방안도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새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사실 오랜 기간 구호로 머물렀던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새 정부가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새 정부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배경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지요? 일단 그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그리고 뭐 기업 지배 구조의 그 선진화 여기에 대한 이제 의지가 명확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근데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정부 이 새 정부의 그 주식 시장 공정한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.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우리나라 그 금융 투자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도 새로운 정부의 이 주식시장 개혁 의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단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최근 그 주가가 계속 올랐던 배경이고요.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으로 이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. 네. 법을 개정하거나 뭐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여당이 의석수가 이제 과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는 설명이신데요. 마지막으로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 일단 정부는 지금 그 표방한 것처럼
그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역점을 두어야겠고요. 뭐 꼭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질서를 잘 만들고 인프라를 확충하면 될 거고 기업도 좀 더 투명한 그런 이제 그 경영과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고요. 그다음에 투자자도 너무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런 가치 투자를 이렇게 병행할 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